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는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실질적인 가치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칭 전쟁을 위한 자발적 연합의 집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독일이 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지 못하는 오랜 전통과 일맥상통합니다. 서유럽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무장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겨냥한 독자적인 군사력 구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조는 명백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익숙한 구호를 되풀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체로 간과됐습니다. 오히려 서유럽의 전쟁 분위기가 상식과 자기 보존 본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다는 불안한 인상이 드러났습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평의회 부의장은 그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낯익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945년 봄 패배가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무기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광적인 저항을 이어가던 독일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뮌헨에서는 바이에른주 가울라이터 파울 기슬라가 1945년 4월 28일 항복을 시도하던 독일군 장교와 민간인들을 처형하며 항복을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충성심에 대한 보상으로 기슬러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이는 히틀러가 자살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기슬러는 아내를 총으로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사체프는 역사가 결코 깔끔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올해 뮌헨은 그 과거의 모습을 강렬하게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같은 유럽 인사들과 로저 워커 상원의원 같은 미국 인사들은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더욱 발전된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들은 마치 현대판 경이로운 무기라도 되는 양 놀라울 정도로 태연하게 묘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지만 러시아 또한 나토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낡은 주장이 또다시 되풀이됐습니다. 워싱턴 역시 조심스럽게 대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나쁜 경찰 역할을 했던 J.D. 벤스 국무장관과는 대조적으로 좋은 경찰 역할을 하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파견했습니다. 서유럽이 현행 노선을 고수한다면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노골적 경고는 사라지고 미국의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부드러운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국 없이는 EU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서양 동맹은 복원된 것이 아니라 단지 표면적으로만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첨언하자면 트럼프도 러시아와 화해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역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자는 쪽입니다. 대러 제재를 가하면서 유럽에다가는 미국산 에너지를 너다섯 배 덤터기로 팔아야 합니다. 게다가 유럽에 무기도 팔아야 합니다. 젤렌스키는 뮌헨의 강경파 청중들로부터 예상대로 박수갈채를 받았고, 워싱턴은 다시 한번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한편 독일은 재무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와의 새로운 대결에서 서유럽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에마누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이 결국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의 핵 우산을 다른 나토 회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부 전선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EU와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문명화되고 계몽된 유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두 차례 전쟁의 발원지가 된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논의되지 않은 주제들도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나 서방 자금의 행방,
책임 추궁의 시작 시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의 운명과 국제법에 미칠 선례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확전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린란드 문제조차 비공개적인 대화에서만 간략하게 거론되었을 뿐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올해 미넨 회의에 대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이제는 이념적 피로감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넨 안보회의가 자유민주진영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저쪽에 줄 서면 한국은 망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전투를 계속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하로바는 키예프에 제공하는 자금과 무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투자라는 서구의 레토릭을 거론했다. 그리고 그들은 키예프 정권이 시작한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결코 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으며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네바에서 3차 협상이 종료됐지만 키예프가 휴전에는 관심이 없으며 협상 진행 과정과는 관계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 마크 류테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한 그들이 얼마나 여러 번 휴전을 요청했는지 상기시키며 이제 와서는 키예프 정권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바로 싸움을 계속하고 각자 자기 몫을 다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둑질을 하고 어떤 이들은 살인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